깨져야 그걸 이제 지가강사 돈 그거 갖고 어머니한테 절반 띄워준다고 하면 말 되냐고 하면 그런 거 갖고 직접 말은 못하고 얼마나 나눌 것이냐고 싸움을 해. 그때 저 이제 지금 나왔고 저 그 중동 저 벌판에서 그 주민 저뭐 국민주택이랍니까 거기 새방 얻어갖고 살면서 그런데 어머니한테 돈은 드리기는 해야 하는데 많이 준다고 뭐 집안 땡깡 놓고 그래서 내가 고집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애라 벌었다 그러고 집사람 싸우고 나서 그 들판 가운데 있는 집 그 마루에서 목욕 안에서 같이 하자고 할 때 안 들어가고 안 돼. 내 말 받아들여줘야 들어갈게. 그래갖고 야 목욕 안에 안 들어가고 마루에서 이제 넣어서 오기하고 버렸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꼬라지 내고 하다가 밖에 불을 켜놓고 보니까 목욕도 없어서 딱 버티고 목욕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온몸에 그냥 시커멓게 목욕 붙어 있거든. 근데 그 참고 견디고 있을게. 그렇게 오더니 내가 잘못 있을게. 당신 허잔대로 할게. 들어와. 목욕 얼른 들었죠. 내가 칠게. 내가 포기할게. 아니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당신이 받아들여줘야 해. 마음 아니라 뭐 이런 날 받아들일게. 그래서 그때 바깥에 모기장 밖에서 모기 뜯기다가 걸어갖고 집사람이 모기 뜯기고 있는 남편이 짱하게 사정해갖고 나한테 항복해서 그래서 그때 화합이 한번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인연들을 통해서 집안을 화합시켜왔던 모습이 바로 가장 어려움 속에서 당신 몸을 던져서 고생하셨던 어머니 모습은 그 후에 어머니 불편하시니까 집사람이 들어와서 어머니를 6년간 8년간 모셨단 말이에요. 돌아치가지고 그때 집사람이 어머니한테서 꾸지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이제 양동시장에 다니다 보면 양동시장가에 그 이제 다리 위에 뭐 콩나물 팔고 뭐 감자 뚝배기 팔고 온 사람들 있지. 거기를 그래도 나는 이제 광고 시간강사 하다가 이제 동시학교 시간강사 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조교하다 보니까 월급이 됐는데 이제 그럼 갖고 시장 보러 가면 옛날하고 달라서 집사람이 이제 용돈 좀 갖고 가니까 이제 활발하게 그러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요 콩나물 얼마요? 감자 뚝배기 얼마요? 그 물어보면 그 요거 500원이요. 그럼 그때 500원 아무것도 아닌지 그렇지만 어머니한테는 큰 돈이었게. 근데 집사람은 500원 그냥 줘보자고 하면 그 고생해갖고 번 돈을 500원 안 깎고 줬다고 해갖고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어. 그렇게 바로 500원 주라고 하면 그 장사하고 눈을 집사람 깜짝깜짝 해갖고 아따 어머니가 이제 깎아주라고 하면 좀 깎겠지. 아따 500원 깎으려고 그랬으면 그럼 어째? 뭐, 어머니 대접으로 보면 200원 깎고 300원만 줄게. 그러면 며느리도 어머니한테 똑같네. 그러면서 300원 깎았다고 해갖고 실은 깎아주기로 해서 300원만 주기로 그러면 200원 깎고 300원만 주기로 헌치고 하면서 눈 깜짝깜짝 하면 뭐냐 500원 다 줄게. 어머니 대접을 깎자고 말라.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로서 이제 기분이 좋지. 세상에 며느리가 이제 당신 말대로 깎자는 놈 콩나물 깍대기 깎고 감자 뚝배기 깎고 함께 며느리가 내 말 들어줄 게 좋아서 그래갖고는 어머니께서 저 불러갖고 말씀이 아야 얘 자가 이제 우리 식구 돼야지야. 왜요? 이제 자가 작은 돈이라도 내가 깎자 그러면 깎을 줄 안다. 깎을 줄 아는 게 이제 저는 자가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다. 어머니로서는 그 깎을 그 어머니 입장 받아들여서 깎자고 오기를 부리는 모습이 이제 마음이 딱 든 것이요. 그럼 나한테는 뭐라 하냐면 아이 세상에 500원짜리를 깎아갖고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300원 깎아주라 해놓고 실제로는 뒤에서는 깜짝깜짝 한 거지. 500원 줘불고 그럼 우리한테 500원이나 300원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줘불고 나서 어머니 말씀 대접을 해주라고 하니까 그 받아들여서 그렇게 어머니는 노인이 좋아서 그게 며느리가 그 시작바닥에서 기어코 당신 체면서 여기 깎은 게 좋아서 글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내가 지금 교훈한 것이죠. 제발 정말로 젊은 며느리들 그 시어머니하고 한 통속이 되려면 말 받들고 그러고 한 식구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지금 그 모델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저는 일기에서 나오는 그 젊은 며느리들, 젊은 딸들이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받지만 나머지 지금 방송에서 나온 요새 젊은 며느리, 젊은 딸들 지금 못 들었지 다. 그런 데서 지금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나다가 보니까 이선생님 오해하지 말고 듣죠. 지금 생각해보자면 그래도 그 고생하셨던 어머님 오시는데 정성을 다했던 나는 못했지만 정성을 다했던 집사람이 퉁퉁 부숴갖고 있지만 집사람이 저로서는 날마다 제가 집사람을 배운 것은 어머니 배운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속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 바라고 장소리 여기서 그만두고 다음에 이제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 53페이지 다시 보자면 앞에 장에서 공자님 말씀하셨던 것은 근본 자세는 뭐냐면 순임금의 태도를 보면서 공자님은 첫째로 내 표달 자기가 대우 수진 나도 역시 순임금같이 이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하는 일을 했는가 한 것을 순임금은 충분히 참고 견디면서 화합을 만들라고 하는데 나는 부연하면 툭 세버렸지 않는가.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은 순임금을 통해서 당신이 수신하시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을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자는 방법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치국적인 관점으로 그놈을 전환시켰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순임금의 태도를 분석해서 보자면 그 다음 보자면 호문 명찰 물어보기만 해놓고 대답한 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대답을 다시 정성 다해서 명찰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하신 뜻을 의미를 이해를 했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그래서 호문이 명찰다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호문이 차요 전면지 요해 그래서 말 들으면 대답을 통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통해서 전체적인 입장을 전면적 입장을 전면지 요해 전체의 뜻을 거기에 흐르고 있는 의미를 요해 자기가 이해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고 세 번째 가서는 수철지 자순이란 말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철하게 물어본다. 그럼 말은 그 아까 대답만 갖고는 이해가 안 간 대목이 있으면 다시 겸손하게 그러면 이것은 어찌저고 했어? 그렇게 물어봐서 당신의 그 경계를 다 파악할 객관적 입장을 철저하게 파악한단 말이죠. 거기에 3번 쓰고 그래갖고 재능 명백사정적 인상 그래서 말은 어쩌고 않지만 자기로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명백사정적 진상 현재 있는 상태에 관한 진상을 확실히 명백사정께 확실히 알고 이해하게 됐던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순임금이야말로 상대방의 처지를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은 않지만 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뜻을 남의 마음 처지까지를 확실히 알고 그래 천하를 포용한 자세를 가졌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뭐냐 알고 나서는 능이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변명 변린적인 화어리적 화어리전 화어는 이 대화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얘기 속의 표면 이사 밖으로 나타나는 뜻과 심층 의사 안 나타내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변명이란 말은 변명해주기도 되고 자기가 명백히 이해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과 간직하고 있는 것까지를 자기가 다 말하는 내용들을 변명 확실히 이해를 했다.
변명 이런 말을 관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는 말을 안 했지만은 속에까지 추측해 갖고까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를 다 확실히 다 순임금은 들여다봤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심지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언화자의 당시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취하고 있는 소처적 환경,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주변 상황과 그 다음에 배경, 그렇게 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에 관한 것까지를 다 살피게 되었다 그 말이죠. 변명했단 말은 다 분명히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능 명백사정적 원위라면 원인이라고 했죠. 원인과 과정까지를 왜 저는 저렇게 행동했던가까지를 알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는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백성들의 저 숨어있는 모든 상대방의 상황을 천하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대화를 통해서 순임금은 알아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알아갖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써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파악해가는 포용한 방향으로 순임금이 생각했다는 점에서 순임금의 위대한 지혜의 지혜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서 순임금이 다음에 했던 걸 보시다. 53페이지 밑에 줄 보자면 통과 대우 구체사정적 구체 분석하여서 순임금은 대화를 통해서 백성들 상황을 다 파악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 구체적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해 가지고 분석해서 통과 이런 사정을 분석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취능구 대일계인 유일계 구체하여서 이 심각적 인상을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화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화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능구 대일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체적인 관계를 가서 개인에 관한 것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 구체라면 처지, 구체 처지를 통해서 심각적 인상, 그 속에 있는 심각적 인상이라는 건 특성이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파악을 했다. 그래 가지고서 성격적 선악, 그래서 이것은 이점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분석, 성격 분석까지 했다. 그래갖고 이것은 선하든지 그 배경은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다른 짓거리인지 보던 짓거리인지 도덕적인 우열까지를 파악해갖고 그러다 보면 그 도덕적 관련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자리, 그때 뭘 말하자면 성품적, 품성적 고화, 그 사람이 그럼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것이 품성적인 고화죠.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까지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말하자면 일목요연 한눈에 딱 봐도 환연히 알게 되었다.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을 순이 다 몸에 체득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누구를 보든지 사람의 마음부터 속에까지를 싹 들여다보게 되었다. 여기까지로 보자면 수는 그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상대방을 다 마음속에 포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내용을 다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놈을 가지고 순임금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내용되어 있는 대로 그러면 쪽을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썼던 순임금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을 갖고 집 양용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쉽게 옛날 방법을 써먹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방법을 써갖고 누구든지 그냥 쉽게 잡아갖고 중간에 딱 부질러갖고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거 중형이라고 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흔히들 써왔는데 그 흔히 써왔던 방법으로
장기 이래는 다인파 오랫동안에 사람들마다 다 이 방법을 써갖고 순임 방법 쓴다 그래갖고 중간에 있는 대로 이 집양용중 써먹어야 할 내용들 쓴 내용들을 중간에다 집중 딱 중간을 잡은단 말이에요. 딱 중간을 잡아갖고 그 다음에 당주 이 절중주의로 마땅히 언제든 중간 잡아갖고 흔히들 말하자면 그 중용은 중간 잡아갖고 타협해갖고 그걸 꾸지라고 해보라 그 방법을 써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갖고 자기들도 다 중용한다고 해갖고 누구든지 바로 말하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용해 양쪽 입장 취해갖고 중간 분지라고 해 그 방법을 써왔던 것이다. 그 방법이 여기 말하자면 둘째 줄인데 보자면 장기 이래로 옛날 순임금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오는 동안에 흔다인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딱 붙잡아갖고 문제 해결하려고 목표를 장악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집양용중 양쪽에 그 문제가 되어진 것들을 갖고 문제가 될 때 딱 양쪽을 잡아갖고 양용중 양을 잡아서 양용을 집해갖고 딱 가운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마땅히 당주 절중주의하에서 마땅히 언제든지 말하자면 절중해갖고 절중해서 중간 문지라고 해 누구든지 가운데 양쪽 입장 고려하고 딱 중간에 문지라갖고 그래서 따라가 그 방법으로 써먹어 왔다 말이다. 그것이 마땅히 주는 행동한단 말이니까 이 결정한단 말이지. 절중주의 가운데를 딱 뿌질러 갖고 그놈으로 해갖고야 공평하구만 그 방법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해놓고도 세상에 가운데만 무조건 쓸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히 비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비판하냐 그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딱 무조건 갖고 찔러 가운데로 문질러 버린다 한다면 의미도 없이 문제만 쉽게 해결하려고 정보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완전시 일종 곡해 요령 갖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쉽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편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법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년이라면 쉽게 말하자면 진실로 그런 말이지만 성년에 의해서 보자면 표면 형식상 안하고 얼른 보기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중간 무질리기 순으로 아까 말 절중주의 방법을 쓴다고 할 때는 이것은 실제는 뭐냐 성년이라면 실제로 보자면 절중주의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쪽 의견들을 갖다가 표면상 형식적으로 볼 때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선하고 한다. 선과 악 중간에 어떻게 딱 중간을 중심으로 잡아갖고 선과 악에 관해서 내시 호위 상관적 양면 경향인데 선과 악은 두 개가 아주 상관적인 타협할 수가 없는 화합될 수가 없는 그 성격의 경향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놈 해결은 해야 한다. 해결하다 보니까 딱 중간으로 끊어갖고 그 다음에 필연이 외우 저양자리간 그래서 중을 무조건 간에 처우 이 양자 간에 있는 중간을 중심으로 해갖고 딱 끊어갖고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해왔던 편법을 써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런 예 중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휴전협정 한다고 할 때 인민군들 여기 남한에 온 사람들 인민군들을 많이 잡아갖고 포로를 잡았습니다. 또 북한에서 또 육군들을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갖다가 중간 딱 잡아갖고 중립국에다가 가서 다 무조건 보내보자고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중립국에다가 보내는 양쪽에 잡은 포로들을 보내보면 해결된 것이 그게? 하여튼 그런 중간에 놔두고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중간에 중립국에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것들을 갖고 흡사히 말하자면 이것이 편법상으로 볼 때 중간에 딱 절중지 중간 무질러 갖고 일단 해결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오기를 했던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말하자면 선과 악이란다거나 상황에 관한 것들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의 조절 문제가 없이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그 뭐냐, 그때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3자가 문제 해결했단 말을 들으려고 위원군에서 와서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오기 부린 것이 이제 이수만 박사가 부산 거제도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강제로 그냥 만나갖고 너 고향 가고 잡냐 안 가고 잡냐, 그냥 이쪽에서 온 잡힌 사람들은 일부를 방공포로라고 해갖고 의견 들어갖고 그냥 강제로 국제법 위반되고 난리날 폭 잡고 한바탕 밀어붙여버린 거란 말이야. 그때 그 포로들을 한쪽으로 풀려고 그랬으니까 그 입장으로 보자면 그것은 이쪽으로 보기에는 방공포로예요. 저쪽에서 보기는 뭡니까? 완전히 직입패들까지 다 뺏어다가 직입장 생생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전쟁, 저쪽에 북한이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전쟁이 또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들어볼 때 문제는 이 내용은 바로 맞아 뭐냐면 절중주의라고 하는 가운데를 떡 분질러지게 해갖고 무조건 해결해놓고 보자 하는 것은 당사자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문제를 편리적으로 해결해왔던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보자면 이렇게 중간에다가 갖고 끄집어갖고 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보자면 양자간 중간에 난 것은 그런데도 이런 문제는 바로 그다음 넷째 다섯째도 있다. 탄시 약정 가치 실질이론 한전 가치 양쪽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도 못 가고 남한도 못 가고 중립국 보내버린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 실질적인 입장에서 가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여기서 말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절, 불시, 악, 여선이 양자지 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간에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절불시다. 절대로 선도 악도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면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적당히 그때 요령주의로 해결해 나간 것이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한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설명하려는 것이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중이라고 중간 무질러 갖고 한다는 것은 절불시 선, 악, 여선의 양자지간의 소량상 무원칙적인 대완 절중이다. 이것은 제3자가 다시 말하면 양쪽에 당사자들에 관해 애정도 없는 제3자가 문제 해결했단 말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말이죠. 그 대목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놓은 말도 안 짓거리다는 얘기를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 말하자면 이 얘기한 대로 불시 절대로 도저히 이것은 선과 악의 중간적인 입장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소량상으로 볼 때 양적인 입장으로 볼 때 적당히 북한 쪽 남한 쪽 몇 명끼리 수만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중립국 보내버리고 이런 방법을 썼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수량상으로 볼 때 무원칙적으로 반절 절반을 끊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갖고 이 시종 실질에 비추어서 보자면 종 실천 중에서는 총절출례 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로 볼 때는 총절은 출례적 합호 객관 기준 이것을 볼 때는 객관 기준의 합호다고도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자면 수량적으로 만들어 갖고 잘라서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에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천론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도 이것은 합리적인 객관 규범에 이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적당히 짜 맞춰갖고 행해 왔기 때문에 이름만 중용 이름 빌려 갖고 했단 말만 들으려고 해왔던 내용이 되어버렸던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어갖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느끼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객관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득 사리기 이적 최가점 이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서는 총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이것은 말하자면 알맞게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앞으로 오자면 그러려면 여기에 관한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뒤에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딱 중간만 자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시키는 것들이 그 후에 수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면상 여기 말하면 절중에선 선악을 갖고만 잘라갖고 안 된다는 것을 넣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보니까 요거 하나하나 요소를 다 넣어갖고 조정하자는 얘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좀 말씀을 드려가면서 설명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까 다섯째 줄, 여섯째 줄부터 나온 대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절불시 가운데 또 끊어내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선과 악에 있어서 중간에 있어야 할 기준이 아닌 것이고 절불시라면 절당한 기준이 아닌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 수량상 하지만 북한 포로, 공산당 포로, 인민군 포로, 국군 포로 이와 같이 수량상만 가지고 양적으로만 계해서 비교해 갖고 설명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량상 무원칙적인 대반절의 중이다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놔두고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잘라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이 시 실천 중 총절 출례력 실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이 총절 총체 전체적으로 볼 때의 총절 합보 객관 기준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절불시니까 절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득 합리 적득 사리지 이적인 최가점 그래서 이것 가지고선 가장 적당한 최가점 제일 좋은 점으로 해서 서로 문제를 적득 해결하는 것이라고는 절대 앞에 있는 대로 절불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제정확적 합포 객관 기울 그래서 객관적인 기울에 맞추어서 정확히 하려면 중이라고 하려면 여기에는 중은 대표 중으로 중간에 합당하게 대표적으로 다시만 양쪽 입장을 합당하게 하려면 기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공자님은 설득 큰 청초 이것을 위해서 설득 청초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자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택기 선자의 종기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능히 쉽게 따를 수 있도록 선자의 종지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선자의 계기 그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불선자는 선 쪽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게 한다고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딱 둘 중에 하나 고른 중간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선택에서 골라가는 방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자면 예, 논어에서 나온 대로 보자면 여과 인정 탁 시제 예, 재창 선여 악지 간적 절중. 그래서 만약에 선과 악의 중간에 있어서의 절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취기중성 선과 악의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따르게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길을 두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선과 악 중에서 무조건 중간만 따르게 한 방향으로 해서 한다면 선도 따르고 조절할 수 있는 길을 두어야 할 텐데 만약에 단지 선과 악 중에서 중간적인 입장만 가지고 딱 끊어갖고 설명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그 다음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끊어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것이 희비 황유 전륜지지 아니냐 이렇게 하고 무조건 선과 중간으로 끊어갖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황유 오류가 이 세상에 전륜 이보단 더 모순적인 놈이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끊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는 선과 악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절충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기비 황유 전륜지지냐 어찌 모순이 극적으로 이보다 더 모순이 더 모순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절충으로 중용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 해결에 관한 여기 말하는 중용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양용중 하여서 양쪽에 붙일 수 있는 두 개의 대립되어진 명분을 딱 들어 가지고서 양용중을 양용중에 딱 대립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개유 집중에다가 연결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한테 맞부딪히게 해가지고 발전 일에 여기서 다른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조금씩 키워나가자. 그래서 무엇이냐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선민제 장기 실천 중 발전하였다. 그래서 저것을 딱 둘 중에 하나라고 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집중 중에다 낄 요소들을 아까 말하자면 양용중을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그 외에 집중의 발전적인 요소들을 넣고 백성들도 또 넣고 장기간 동안에 실천적인 것들도 발현을 또 넣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중간에 끼워야 할 요소들을 차례차례 설명한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집양용중에서부터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제가 이제 번호를 써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번호를 써가지고만 쭉 보면 번호 써진 것들을 넣어가지고 절충해야 한다 한 내용이 여기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첫째 보자면 이 선민 먼저 백성들이 제장기 실천 중 발현된 것, 백성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실천 동안에 발견해냈던 요소들을 지금 설명해 보자 말입니다. 그러다 번호를 짜면 일체사물적 운동과 발전은 도유 일정적 규율이다. 근데 뭘 여기다 일본말 일체사물적 운동과 발전은 다 항상 거기에 일정한 규율이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서 거기다 1번을 한번 써보겠다. 번호를 넣어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무조건 한테 묶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체사물적 운동과 발전은 도유 일정적 규율이 있고 소위 판리는 임하사정하에서 도필수 장악 분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모든
요소들은 전체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발전 과정 속에서 일정한 기울이 있고 일정한 기울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기울을 결정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소위 그러므로 이 임하사정 어떻게 이 처지를 사정을 판별할 것이냐 한데 관해서 임하사정에는 도필수 장악 분촌이란 말은 칼로 잘게 썰어놓은 작은 마디마디가 반드시 필수 장악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체로 발전되어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앞에 1번 썼다면 1번 내용을 다시 분석해 놓고 보면 1번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는 작은 분촌 작은 부분 마디마디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 것이냐에 관해서 판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대목을 받자면 작은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지유, 근거, 사물적, 객관 규범과 그때의 사물에 관한 객관적인 규범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규율이 있는 것이고 이 주도 적당적 정도, 적당한 정도에 이르러서 아까 말한 객관 기율이 정해진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대로 아까 사물의 작은 부분이 있어야 하는 부분까지를 1번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아까 분석해 놓고 볼 때 처리할 때 분촌 어떤 부분도 작은 알맹이들도 다 분석해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그 다음에 지유, 근거, 사물적, 객관 규범 규율에서 사물이 해야 할 각 부분에 관한 작은 부분에 관한 객관 규율 지가 해야 할 목적이는 다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이것에 관한 것을 2번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할 때 부분에 관한 객관 규율 그 다음에 발전에 관한 전체적인 분촌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 작은 부분들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 재능, 탈도, 최가적 예기 효과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가장 적당한 정도에 머물게 됐을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작은 부분과 전체가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야말로 비로소 가장 적정적으로 다음 단계로는 최가적 가장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뭐냐? 궁금해서 별일 없는 거 보려고 전화했다. 안 했다. 이제 강의 막 끝날라 본다. 뭐냐? 그래. 그래 또 연락하자. 아까 이제 통이한테 전화 왔고 민아한테 전화 왔고 네가 큰 딸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전화 왔기 이제 안심이 된다. 어냐 그자 참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막 난리를 쳐놓은 게 이제 새끼들이 궁금한 게 이제 틈난들 전화를 해갖고 새끼들 전화를 받고 나면 안심이 들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내가 강의에 살있건 못했건 간에 일이 잘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게. 효과가 아주 100% 예. 잘 이것이 뻥을 좀 틀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치가 너무 그래 조금만 마무리를 하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얘기했던 대로 그 아까 얘기했던 가장 오류 다음에 설명됐던 여기서부터 12째 줄에 보자면 집 양용중 하여서 양쪽에 만난 놈을 중 가운데다 다 중아까 맞붙인다 했던 맞춘단 말이에요. 붙여 가지고서 그놈을 말하자면 집중 중에 맞추어 가지고서 그럼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제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갖고 전체가 조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단 나눠갖고 해놨더니 전부 번호가 몇 개까지가 되냐 그러면 10개까지가 10개의 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얘기를 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오늘 지금 그것을 쓴다고 했는 것인데 앞에 부분 설명하다가 아주 어렵고 빠져 있으니까 잔소리가 들려졌습니다만 아주 늦으면 여대목만 좀 아까 여기 말하자면
이 집 양용 대목을 조금만 해 나가랍니다. 양용 중에는 첫째로는 사물의 운동과 발전에 관한 일정 규율을 그 1번으로 한다. 그 다음에 1번 그 속에서는 발전 규율 속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촌 작은 알갱이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판단되어질 것이냐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보면 지유, 근거, 사물적 객관 규율, 사물 객관적 규율을 의해서 근거하여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도, 적당적 정도, 그리고 어떤 것이 서로 간에 안 적당냐 하는 그 기준을 적당한 맞부딪히는 교환력이 대비되어지는 정도에 관한 것을 판단해야 한다. 거기인데 그 다음에 적당적 정도를 3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재능, 달도, 최가적, 예기 효과, 어떻게 하는 것이 달도 예기적, 최가적, 가장 좋은 서로 간에 맞부딪혔을 때 되는 결합했을 때 가장 좋은 예기적 효과냐,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기적 효과를 4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연업을 갖고 이제 다시 찢어나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예기적 효과를 분석해 놓고 보자면 적의 최적당적 정도와 규주 중, 그것이 서로 맞부딪혔을 때 무엇이 중이냐, 적당하냐, 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정도가 중이냐 그것을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최가적 얘기에다가 깨까는 번호를 넣어서 1번을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능, 합도, 호처지, 이 장악, 장악, 주, 적도,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다는 것이냐 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적당한 것이냐에 관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 여기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취규주 적중,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볼 때 앞에 얘기했던 대로 설명했던 것을 다시 구체화시킨 것이 아까 말한 집중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알맞게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딪혔을 때의 주적도 알맞게 맞은 것을 적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자면 편리요 저게도 이 알맞는 정도가 편리 서로 벌어지게 됐다고 한다면 지시 칠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적당히 맞은 것을 적중 집중이라고 하고, 안 맞는 것을 비틀어졌다고 해서 실중이라고 하자. 실중이라는 기준을 갖고 적중이라는 기준을 갖고 보자. 그럴 때 용 적중적 방법, 그래서 서로 간에 비틀어지지 않게 적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맞추게 된다면 판사, 능, 부료, 능, 부합, 실제, 수도, 최가적 효과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틀어진 것을 피해가고 서로 적당하게 알맞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맞춰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뭐냐면 안 비틀어진 실중이 아니라 적중이 되어진 것을 만들어지게 한다면, 적중이 되어진 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최가적 효과,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자. 그래서 이와 같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맞추려고 노력해 나갈 때에 서로 간에 잘 맞아갈 때에 이것보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이라고 한다. 중이라고 하는 말은 알맞게 맞췄다는 뜻이다. 그러면 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합류, 합이, 정확지, 이. 그래서 여기서 말은 중이라는 말로 전체를 요약해서 보자면, 중이라 하는 말은 합이 알맞게 이 실제적 합이 그러면 정확히 딱 합이 알맞게 정확하게 딱 맞는다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될 때는 인용 집중적 방법, 이럴 때는 딱 알맞게 하는 맞추는 방법을 집중해 쓰게 된다면, 그때 이 처리 인사시 최공평 합리적,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사리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사람 쓰는 문제에 관해서 딱 알맞을 때 그 또 쓰는 말이 뭐냐면 적중을 중정이라고도 하고 공정이라고도 하고 이런 방법을 써서 이 적중으로 몰아갖고 집중이 점점 많아져 갖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인 관념, 개념으로 정리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보다 뭐라 하면 실천적인 경험이 승화되어져서, 승화라는 관념으로 원리로 정립된 것이다. 실천적 경험이 원리로 정리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중도라고 하는 말로 쓴다. 그래서 중도까지 연결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중도 설명한 때까지 있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시키려고 설명한 것이다. 그 중도 개념을 만들어낸 데까지 연결되어 왔던 그 에서 같은 사람들 보자면 연임금, 순임금, 문임금이 도파, 윤집, 기중 그 가운데 중 흩어져 있는 거 놔두고 꼭 가운데로 집중시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것이 윤집, 기중, 서전에서는 윤집 벌중이라고 합니다만 윤집, 기중으로서 착위, 세대, 세전적 치국 방법 이런 방법을 썼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가 아니라 또 맞춰보고 해갖고 이 속에서는 간단히 말하자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맞춰가지고서 그것이 가장 적합하게 맞춰지면 그것보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도라고 해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말씀드려서 중도라고 하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한꺼번에 딱 잘라서 중간에 부질러갖고 온 것이 아니라 부질러갖고 온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넣고 보충하고 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을 말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요순 운임금까지 해서 나왔던 윤집 기중 항상 다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한때 모아진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게 뭐냐면 자기 세대 전 상전적 치국 방법, 이 방법이 한 세대만이 아니라 나라가 바꿔지고 왕이 바꿔지더라도 항상 벼충해서 안 깨지게 모아갖고 지혜롭게 만들어갔던 방법을 썼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칠사구시라고 하는 사람 만드는 지혜의 종결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칠사구시라는 건 지혜의 종결체가 된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바로 말하자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견지 중도가 내 치일이 국가, 나라를 이치에 맞는 국가로 끄집어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공자가 전면적으로 계승되어진 중도 기초를 만드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제까지 연결시켜서 보자면 이것이 전부 다 한 문장으로 완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중간에 머물러 묻어갖고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총치를 묶어갖고 말씀드리려고 저 생각지는 지금 이 부분은 하도 이것이 중요한 복잡한 부분이어서 전체를 한번 책에 전연하게 번역해갖고 저 나름대로 표준화된 번역문을 한번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교원님께서도 이 표준화된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정리를 쓰면 여러분을 가지고 저 생각지는 이 부분에 관한 다시 말하자면 수의 중용에 관한 이론은 전체를 정리해 나가는 표준화된 문장을 한번 만들어 쓰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적어도 공자님이 중용 안 한다고 걱정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갔던 부분을 연결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중도를 설명하고 있는 54페이지 밑에서 5줄 정도 여기까지를 설명한 것을 하고 이 다음 부분은 좀 제가 파자가 좋으면 정리해서 이제 좋은 번역문을 한번 내봤으면 썼는데 막 설명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번역문으로 내야
표준이 되겠죠. 고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서 어벌적 벌려놓는 방법까지로만 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벌려놓은 것도 있고 해갖고 이제 집중시키는 정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어떻게 해놔야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수긍이 또 조그만 효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네. 고맙습니다.